여기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지옥 같은 삶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겨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8살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며 청력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충격에 두뇌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으며 어른이 되어서도 300파운드가 넘는 몸무게에 바퀴벌레를 퇴치하러 다니던 이 남자는 자신 속 악마와의 싸움을 시작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가 모든 걸 이겨내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을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8살 때까지는 말이죠. 아버지는 롤스로이스와 벤츠 등 세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며 당시 부자들이 사는 동네의 맨션에 살았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좋은 집안 같지만 사실 그곳은 지옥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이던 그는 학교가 끝난 저녁 5시 아버지 소유의 스케이트장으로 출근해서 자정이 될 때까지 일을 하고 자정이 넘어서는 술집으로 바뀌는 스케이트장의 사무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학교에 가야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심각한 폭력에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훔치셨고 데이비드 또한 청력을 잃을 뻔하기도 합니다. 데이비드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마가 살아있다면 그게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은 스스로 자신을 불에 태워 목숨을 끊으셨죠. 당시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가 경찰을 불렀을 때도 그들은 버팔로 지역 유지인 아버지를 보곤 웃으며 어머니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돌아갔으니까요. 폭력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8살의 데이비드는 참다 못한 이웃의 도움으로 할아버지 댁으로 어머니와 도망을 갔지만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 인해 독성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고 학습 능력에 문제가 생기며 친구들의 답안지를 베끼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닌 친구들의 관심을 위해 학교를 다니게 되죠. 이렇게 학습 문제와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진 데이비드, 그의 인생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고통의 형체를 부여했을 때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도망 나온 그가 겪은 고통, 인종차별의 경험 등 모든 부분을 직접 종이에 써가면서 고통의 형체를 부여하고 이겨낸 건데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두움 속에 음산한 기운을 가진 그림자의 실체가 한밤중 거닐고 있는 도둑고양이인 걸 알았을 때 안도감처럼 두려움을 종이에 쓰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를 따라 공군이 되고 싶었던 꿈을 이뤄보기 위해 세분화된 목표를 정하고 포스트잇에 적은 뒤 거울에 붙이고선 책임 거울을 만들었다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겁쟁이로 살아가며 시간 낭비를 그만두고 제 잘못을 가감없이 비난했어요. 거울 속 살이 찐 제가 보였을 때 저는 살을 좀 빼야겠는데가 아니라 거울 속 비친 저를 돼지 새끼라고 냉렬하게 비난 후 자존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니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며 변화가 시작됐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제트 연료로 바꿀 수 있거든요. 내면의 불평과 싸워갈 때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20kg을 빼는 게 목표라면 목표를 세분화해서 거울에 붙이고 무조건 지키세요.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으면 정말 멋지겠지만 용사를 꿈꾸던 데이비드는 밤에 바퀴벌레를 잡는 신세가 되고 말죠. 공수구조대가 되고 싶었지만 물을 무서워하던 그는 6주간의 수중훈련을 하는 도중 건강검진을 가게 되었고 남은 4주가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빈혈 기질로 인해 도중 하차를 결정하고 항공통제반에서 공군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비교적 편한 군 생활을 마친 그는 전역 후 300파운드에 육박한 몸을 가지고 매일 저녁 식당들을 돌며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방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던 하루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에 퇴근을 한 그는 TV 속 한 네이비실 사령관의 메시지를 듣죠. 평범함이 표준이 되고 보상을 받곤 하는 시대에 평범함을 혐오하고 관습적인 용어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인간의 역량을 초월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장애에 적응하고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네이비실 멤버를 모집하는 사령관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공군 공수구조대 수중훈련 앞
변명 후 무릎을 꿇었던 300파운드의 거구의 그는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전국의 모든 해군 신병 모집관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도와주겠다는 한 모집관을 찾아냈죠. 그렇게 3개월 동안 100파운드를 감량해야 하는 목표가 생기고 운동 첫날 6km를 달리려고 운동화 끈을 묶었지만 400m도 가지 못해서 주저앉고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영화 로키 속 주인공의 투지를 보곤 다시 신발끈을 묶고 집 밖을 나서죠.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달리기를 하러 나왔을 때도 400m 구간이 되자 첫 번째 시도 후 포기할 때와 같이 심장에 똑같은 통증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과열된 자동차처럼 뛰었지만 견디면서 달렸죠. 그러자 통증이 사라졌고 숨을 돌리려고 허리를 굽혔을 때 저는 1.6km를 달린 후였습니다. 여기서 처음 데이비드 고긴스가 40%의 법칙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는 도전을 꾸준히 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대의 한계가 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나아갈 60%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한계 조절기가 있듯 우리의 두뇌와 몸에도 그런 조절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조절기를 먼저 떼어내야 해요. 그리고 그는 이 40%의 법칙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고 말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혹은 중요한 인간관계에서도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기에 이 40%의 규칙을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동기부여 강연가들과는 다르게 지름길은 없다는 마인드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간 데이비드 고긴스. 그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217km를 3일간 쉬지 않고 달렸고 24시간 동안 4,030회의 턱걸이를 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160km를 뛰는 100마일 마라톤은 수십 번 뛰었는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8주 연속으로 8번의 100마일 마라톤을 뛴 적도 있었죠. 울트라 마라톤을 70회 이상 완주했고 대부분을 순위권에 들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통과한다는 네이비시를 수료했고 그중 가장 극악무도하다는 지옥주는 3번이나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300파운드의 루저가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현 세상 모두가 따르려는 평범함을 혐오하고 누구보다 솔직하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과거의 악몽 같은 경험과 자신의 치부를 도전의 원동력으로 쓰는 데 있었죠. 즉, 그 모든 시작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도 솔직하게 눌러쓴 자서전 속 그의 글 속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위에 굳은 살을 만들어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라. 헤쳐온 고난과 또다시 도전해서 이겨낸 경험을 상기하면 머릿속에서는 대화를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된다. 잊지 마라. 지치는 것은 강해지는 데 따른 대가이기도 하다. KO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항복 수건을 던질 때 수치심은 찾아온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가장 저항이 적은 쉬운 길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2달 후 혹은 20년 후가 됐든 공식적으로 언제 그것이 내 것이 될지는 몰라도 원하는 목표가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면 자신감이 가득 차오르고 모든 압박감에서 해방된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를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려는 노력에서 필연을 향한 노력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모아 굳은 살을 만들어가라는 그의 말은 마치 종이로 총알을 막으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종이로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투투탄이라고 불리는 총알도 250장의 A4 용지를 뚫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주 작고 얇은 승리의 경험들이더라도 마치 굳은 살처럼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는 느끼겠죠. 데이비드의 말처럼 자신이 한계를 느낄 때 아직 60%를 더 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지만 터널 속 어둠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눈이 익숙해져 버린다면 빛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바닥에서 데이비드가 느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겨냈고 이제 어둠 속에 빠진 혹은 더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은 그런 솔직한 그의 메시지를 곱씹어보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데이비드 고긴스의 마지막 한마디로 영상을 마칩니다. 이미 이룬 자신을 상상하며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한계에 굴복한 자신을
다그치며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게 마음속 악마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메시지들로 정신의 노예로 사는 것을 멈추고 매일을 새롭게 이겨나가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